KKMD 783화 제1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직 발사대 KVLS-2를 탑재한 정조대왕급 미국이 원하던 전투함 바로 여기에 있다. (2023년 3월 14일) KKMD 553화를 업로드했습니다. 심층 분석, 이지스를 빙자한 합동 화력함이라 비판받는 정조대왕급이 남긴 숙제, 시대에 뒤처진 육군 중심의 포방부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533화의 키워드는 이지스와 합동 화력함에 있었죠. 함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전투기나 각종 대함 미사일들에 대한 대공 방어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공 방어가 아닌 함대지 함대함 전투에 중점을 둔 합동 화력함은 이지스 시스템과 서로 대척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좀 더 상식적으로 설명한다면 치명적인 공격력을 지니고 있지만 대공 방어 능력은 떨어지는 합동 화력함을 강력한 함대 대공 방어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보완해줘야만 하는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KDX-3 배치 1 세종대왕급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즉 BMD 능력이 배제되어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고, 후속 모델로 등장한 KDX-3 배치 2 정조대왕급은 BMD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판을 받았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BMD 능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SM 미사일 시리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SM3 블락 1B와 SM6 미사일들은 미국산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 이하 VLS에서만 작동하는데, KDX-3 배치 1 세종대왕급에서 80셀에 이르던 마크 41 VLS 숫자가 KDX-3 배치 2로 와서는 절반 수준인 48셀로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SM 미사일로 구현할 수 있는 함대 대공 방어 능력이 60%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 정조대왕급에서는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 일명 KVLS를 개량한 KVLS-2가 24셀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산 마크 41 VLS에 비하면 거대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KVLS-2는 각종 함대함, 함대지 무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조대왕함을 이지스를 빙자한 합동 화력함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화력을 사랑하는 포방부가 한국 해군의 이지스 방공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망쳐놨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비판적 시각이 무색하게,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은 2024년 12월 4일 South Korea's new destroyer is designed to fire ballistic missiles. 대한민국의 신형 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조대왕급은 전세계 해군에 실전 배치된 구축함들 중 가장 인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며, 정조대왕급이 지닌 전투력의 핵심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직 발사 시스템에 있고, 특히 KVLS-2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매우 광범위한 탄약 옵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 전투함 경쟁에 불이 붙은 미국에게 필요한 이지스 구축함의 가장 좋은 예가 정조대왕급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12월 4일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살펴본 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길어 1부, 2부로 나누어 제작할 생각입니다. 워존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최근 지금까지 보유했던 전투함들 중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신형 이지스 구축함 KDX-3 배치 2 1번함 정조대왕함을 취역시켰다. 해당 이지스 구축함에 통합된 여러 첨단 기능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형 수직 발사대의 최신 버전 KVLS-2라고 할 수 있다. 당초 KVLS-2에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한국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탄도미사일 역시
KVLS-2 발사 미사일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선체번호 995 정조 대왕함은 2년간의 시험 운항을 거쳐 11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취역했다. 정조 대왕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역한 KDX-3 배치 1 세척에 이어 건조되는 또 다른 세척의 KDX-3 배치 2 구축함 1번함이다. 이들 KDX-3 전투함들을 통칭하여 세종대왕급이라고도 부른다. 정조대왕함의 사양은 전장 170m, 폭 21.4m, 만재 배수량 약 12,000톤이다. 덕분에 현대적 구축함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위용을 자랑하며 구축함이라기보다는 순양함에 가까운 크기이지만 최근 구축함과 순양함의 구분에 대한 정의는 점점 더 주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4개의 가스터빈 엔진과 2개의 보조 추진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이 구축함은 약 30노트에 이르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전 KDX-3 배치 1과 비교했을 때 배치 2의 전투함들은 AN/SPY-1DB 다기능 레이더가 포함된 최신 베이스라인 9 버전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층 더 개선된 센서와 무장을 갖추고 있다. KDX-3 배치 2는 전반적으로 이전 모델에 비해 향상된 감시, 타격 및 대잠전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KDX-3 배치 2가 지닌 놀라운 전투력의 중심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직 발사 시스템들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 만든 마크 41,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KVLS, 그리고 이를 개량시킨 KVLS-2의 독특한 혼합이 바로 그 예다. 이들 수직 발사 시스템들 중 KVLS-2는 최근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정조 대왕함에는 미국 마크 41 VLS가 48셀, 한국형 수직 발사대 KVLS-1이 16셀, 그리고 개량형 KVLS-2가 24셀로 총 88셀이 장착되어 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조 대왕함의 VLS 전투 능력은 다른 나라의 하이엔드급 수상 전투함과 맞먹는 수준이다. 참고로 미 해군의 플라이-3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96개의 VLS 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은 80개의 VLS 셀이 탑재되어 있고 중국 055형 렌하이급 슈퍼 구축함은 112개의 VLS 셀을 보유하고 있다. KDX-3 배치 2 정조 대왕함에 탑재된 각 수직 발사 시스템에 장전되는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산 마크 41은 탄도미사일 방어, BMD 능력을 포함한 장거리 대공 방어를 위해 SM-3 블락 1B, SM-2 블락 3B, 그리고 SM-6로 구성된 SM 시리즈로 무장하게 된다. 정조 대왕급의 이전 버전인 KDX-3 배치 1 세종 대왕급은 SM-2 블락 3B만이 탑재되었다. 추가된 미사일 옵션은 KDX-3 배치 2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SM-6는 준탄도 커시 발리스틱 모드로 발사될 때 함대함 공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 KVLS는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된 해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KSAM으로 단거리 방공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동시에 지상 공격용 해룡 전술 함대지 유도탄 TSLM을 탑재하게 된다. 그리고 홍상호로도 알려진 한국형 유도 대잠 로켓 K-아스락으로 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KVLS-2 개량형 수직 발사 시스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초 KVLS-2에 탑재될 주 무장은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LSAM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 자체 기술로 설계된 또 다른 미사일인 LSAM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역시 갖추고 있다. 그러나 KVLS-2가 궁극적으로 다른 무기를 수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징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KVLS-2는 KDX-3 배치 1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대구급 호위함에 사용된 KVLS의 후속 모델로 현재 하나디펜스에서 개발 중이다. KDX-3 배치 2 정조 대왕급에서 KVLS-2는 각각 4개의 미사일로 구성된 6개의 모듈로 설치되며
한미 쪽 헬리콥터 비행갑판 앞에 위치하고 있다. 당분간 정조 대왕함은 KVLS-2의 테스트 버전을 장착하게 되는데 건조 중에 찍힌 사진을 기준으로 하면 KVLS-2는 적어도 4개의 셀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5개의 모듈이 더 추가될 예정임을 시사한다. KVLS-2는 KVLS와 동일한 핫런치 방식으로 발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핫런치 발사 방식의 경우 미사일에 달려있는 메인 로켓 부스트가 발사대 내부에서 점화되는 반면 콜드런치 발사 방식의 경우 로켓 부스터가 점화되기 전에 미사일이 먼저 배출되는데 이때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KVLS-2가 이전 모델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덩치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VLS-2의 넓이는 최소 0.9m, 길이 9.1m인 반면 마크 41과 KVLS의 넓이는 0.63m, 길이는 6.8m에 불과하다. 이는 KVLS-2가 눈에 띄게 큰 내부 용량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VLS보다 훨씬 더 큰 대형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KVLS-2는 더 거대한 크기의 대한미사일 및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KVLS-2에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활발하기 이를 데 없는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에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 작업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도하고 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KVLS-2와 호환되는 새로운 미사일의 양산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KDX-3 배치 2 정조 대왕급 구축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 옵션들은 이미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수상 전투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만든 파생 버전인데 해당 미사일은 대한민국 해군 소속 도산 안창호급 디젤 전기 공격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중 바지선 그리고 지상시설 등에서 이미 시험 발사가 완료되었다. 비록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이를 현무 4-4 또는 KSLBM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 SLBM의 사거리는 500km 정도이며 지상 발사형 현무 2B 탄도미사일을 해군형으로 파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한국형 SLBM은 수직 발사대 VLS에서 콜드 런치 방식으로 발사된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SLBM 외에도 다양한 지상 기반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탄도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2022-2026년 국방 예산은 현무4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2톤 탄두에 비해 최대 3톤 이상 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사거리도 350에서 400km에 이르는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언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신형 탄도미사일은 핵 저장 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강화된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밝힌 바와 같이 KDX-3 배치 2 정조 대왕급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은 예전보다 확실히 폭이 넓어진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광범위한 미사일 개발 계획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가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타기력이 크게 강화된 무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지상 기반 미사일들에게 특히 더 큰 위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상 전투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생존성이 더 높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추가는 한국 정부에게 매우 유용한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이 이토록 높아진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과의 양자협정에 따라 1979년 이래로 시행되어 왔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대한 지침이 폐지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사거리 800km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 너머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더 먼 지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워존이 과거 기사를 통해 논의했듯이 대한민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전력에 최종적으로 핵탄두를 추가하려 들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KDX-3 배치 2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경우 KVLS-2 시스템의 고유한 범용성은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용성은 방공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미래의 초음속 미사일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KVLS 역시 매우 다재다능한 시스템으로 개함 방공뿐만 아니라 대잠전과 함대지 공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이 없더라도 KDX-3 배치 2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위시한 수상 전투함들과 잠수함, 지상 발사대, 그리고 전투기 등 여러 다양한 플랫폼들은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목표물을 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은 뛰어난 반응 속도와 엄청난 운동 에너지, 더 큰 탄두 같은 이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순항 미사일보다 방어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들은 특히 적의 최고 통수권자가 머무르고 있는 지휘 벙커처럼 타격하기 어려운 목표물을 전쟁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에 매우 적합할 것이다. 최근 들어 탄도미사일을 함대함 무기로 개조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자국 구축함에 수직 발사대 VLS에 호환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한국 역시 대함 탄도미사일 ASBM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더 넓게 보면 KVLS-2는 아음속 미사일보다 덩치가 더 큰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직 발사 시스템을 전투함에 장착하려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크 57은 기존의 VLS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이고, 현재 주말트급의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 큰 수직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 해군은 마크 41보다 훨씬 더 큰 VLS를 찾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에는 KVLS-2처럼 덩치 큰 VLS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미래 고속 공격 잠수함 역시 필요한 경우 더 큰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KDX-3 배치 2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무장시키기 위해 세우고 있는 장기 계획이 무엇이 되었든 정조 대왕급은 일단 취역하면 전 세계 해군에 실전 배치된 구축함들 중 가장 인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조 대왕급이 지닌 전투력의 핵심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직 발사 시스템이며, KVLS-2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매우 광범위한 탄약 옵션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워존이 2024년 12월 4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워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대왕함은 전장 170m, 폭 21.4m, 만재 배수량 약 12,000톤으로 현대적 구축함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위용을 자랑하며 놀라운 전투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들이 자리 잡고 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조 대왕함의 VLS 전투 능력은 다른 나라의 하이엔드급 수상 전투함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조 대왕함에 탑재된 미국산 마크 41 VLS는 탄도미사일 방어, BMD 능력을 포함한 장거리 대공 방어를 위해 SM3 블락 1B, SM2 블락 3B, 그리고 SM6로 구성된 SM 시리즈로 무장하게 되는데, 이는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조대왕급에 탑재되는 한국형 수직발사대 KVLS의 개량형 KVLS-2가 궁극적으로 다른 무기를 수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징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KVLS-2는 더 거대한 크기의 대함미사일 및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KVLS-2에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KVLS-2는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전투함에 장착하려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조 대왕급의 이러한 범용성은 방공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미래의 초음속 미사일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 해군 역시 마크 41보다 크기가 더 큰 VLS를 찾고 있는 중이며 그 결과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에는 KVLS-2처럼 덩치 큰 VLS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정조대왕급은 전 세계 해군에 실전 배치된 구축함들 중 가장 인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기사 내용 요약을 통해 제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이 찾던 바로 그 전투함이라고 지칭한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이 직접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전투함 건조를 한국에게 맡겨야 중국 해군의 수적 팽창을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과 오늘 번역해본 기사 내용을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정조대왕급은 전 세계 해군에 실전 배치된 구축함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워존의 격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